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받고 아주 그냥 슬퍼지면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좋은 글을 다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눈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고, 눈물이 만약에 나오면 펑펑 울어주세요. 그러면 몸의 독소도 치유가 된답니다. 여러분 울 때는요 펑펑 우시면 너무너무 건강에 또 좋아요. 그냥 슬퍼만 하지 말고, 그리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막 박장대소 해서 웃을 때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면서 사는 게 아주 좋거든요. 예쁜 마음, 착한 마음, 고마운 마음. 자, 10년 전 나의 결혼식 날이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가 보이지 않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바로 그때 형주 아내가 토막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급히 올라왔다.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8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어쩌나 예식이 다 끝나버렸네. 그러면서 형주 마누라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친구 아내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성민이 아빠는 못 왔어요. 죄송해요. 대신 성민이 아빠가 이 편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친구 아내는 말도 맺기 전에 눈물부터 글썽거렸다. 엄마의 낡은 외투를 뒤집어 쓴 채 등 뒤의 아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철아나,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니역과 사과 장사이기에 안 울려고 그랬는데,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아지랑이 몽기몽기 피어오르던 날 흙 속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내겐 있으니까.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참 기쁘다. 철아나, 장가간다. 철아니 장가간다. 너무너무 축하한다. 철아니 장가간다. 너무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보낸다. 지금 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꼭 먹어라. 친구여, 오늘은 너의 날이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해남에서 친구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뇌성마비로 몸이 많이 불편한 형주가 거리에 서서 아우 미치겠네.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 나는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다. 형주 이놈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뭐로 하고? 장사는 뭐로 하려고?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새신랑이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 형주가 마음 아파할까봐, 엄마 등 뒤에 잠든 아기가 마음 아파할까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나는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버렸다. 사람들이 오가는 예식장 노비 한가운데에 서서 곰부방 중 이철환. 읽어도 참 좋은 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황금 같은 돈이죠. 13,000원. 여러분 눈물 나오십니까? 눈물 안 나오신 분은 정말 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좀 흘려주세요. 네, 저는 지금 3번 읽었습니다. 왜 그런지 읽을 때마다 지금도 나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많이 나네요. 이렇게 돈을 피땀을 흘려서 애를 쓰고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헛돈을 쓰는 건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헛돈 쓰지 말고 정말 요긴하게 값지게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먹는 거에 건강에 좋은 음식 저렴하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냥 고가의 돈으로만 사면 좋은 건 줄 아는 분들 의식을 좀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성실한 분들이고 마음이 고운 분들,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알뜰하게 행복하게 건강을 위해서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돈 안 들이고도 건강을 챙기면서 얼마든지 운동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좋은 음식 드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황금 같은 돈 벌 때 너무너무 힘들게 벌잖아요. 우리 값지게 쓰면서 보람 있게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샘솟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함께합니다. 아름답다. 감탄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주고 믿어주는 만큼 행복하다. 사람을 쉽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실망을 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만큼이 거리에서만 사람을 대합니다. 쉽게 믿는 사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주고 믿어주는 만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우선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하면 서운하거나 배신감 또한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대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배신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흐르지만 그것을 두고 우리를 커다란 믿음과 행복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변치 않는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보게 되니까요. 그것은 어떠한 시련에서도 변치 않을 믿음을 줄 것입니다. 좋았다가 돌변하는 순간의 짧은 인연이 아닌 오랫동안 변치 않은 좋은 인연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인연으로 영원히 편치 말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글 중에서 오늘도 좋은 인연, 좋은 사람 만나는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가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얼른 예 하고 대답하세요. 대답하는 순간 당신에게 행복 하나가 추가될 테니까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행복해지는 주문 한번 또 해볼게요. 첫째,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해. 둘째, 사랑합니다. 셋째, 고맙습니다. 넷째, 당신이 최고예요. 이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그러면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집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도 저절로 나오고 웃음이 절로 나와서 내 몸이 항상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웃음도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자,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이 참 중요하죠. 김정옥 강사와 시청자님의 만남도 너무나 소중한 만남입니다. 건강의 운명이 바뀌는 만남입니다. 김정옥 건강웃음TV 구독하시면 이론도 안 나오는데 구독 꾹 누르시고 복 받으시고요. 평생토록 건강복 행복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살면서 어느 때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인 정채봉 씨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글에서 만남의 유형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 생선과 같은 만남. 2. 꽃송이와 같은 만남. 3. 건전지와 같은 만남. 4. 지우개와 같은 만남. 5. 손수건과 같은 만남.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 중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이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으로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인데,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으로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인데,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하늘이 주신 홍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보다 더 큰 복이 홍복입니다. 넓으로 홍자예요. 네, 그래서 홍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옥 건강웃음 TV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청자님들하고 한 명이든 뭐 100만 명이든 정말 제 방송을 보고 건강해지고 웃음을 알게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제 목표는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모두 다 건강해지는 그런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생명을 살리고 인재를 키웁니다. 인간은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지만 좋은 만남을 통한 행복을 누리시기 위하여서는 상대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친구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은 아름답고 넉넉하며 사랑이 넘치도록 힘들이시고 노력하십시오. 행복이 목전에서 목 놓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인 글이죠. 많이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모두 행복하시기를, 내 소중한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과 기쁜 일들이 가득히 생겨나도록,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 가득 희망 가득 삶이 되기를 나의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웃으면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좋은 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우리 함께 좋은 글 힐링해요. 늙어가면서 새겨야 할 말. 1. 노인이란 벼슬도 자격도 아니다. 2.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 말이나 해서 된다고 생각지 말자. 3. 남의 일에 입을 여는 것은 삼가야 한다. 4.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자. 5. 신세 타령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6. 빈정대는 것은 바보. 마음 먹고 삼가하자. 7. 뭐든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자. 8. 의사가 매정하게 대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9. 일반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생각은 버리자. 10. 죽은 뒤 장례나 묘소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11. 늙었다는 이유로 대접받으면 반드시 감사를 표하자. 12. 남에게 일을 시켰으면 나서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자. 13. 남이 나에게 해준 위로의 말을 그대로 남을 비난하는 근거로 옮기지 말자. 14. 잘 잊어버리거나 다리 힘이 없다는 것을 핑계 삼지 말자. 15. 평균 수명을 지나고는 교단이나 선거에 나서지 말자. 16. 새로운 기계가 나오거든 열심히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하자. 17. 입냄새, 몸냄새에 조심하여 향수를 종종 쓰도록 하자. 18. 화초만 키우지 말고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 19. 자기가 사용한 것을 버리는 습관을 몸에 붙여야 한다. 20. 옛 이야기는 대충대충 끝내도록 하자. 글이 참 좋아서 제가 함께 공유했습니다. 늙어가면서 새겨야 할 말, 나이 먹어가면서 새겨야 할 말인 것 같아요. 모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늙어가면서 기왕이면 화내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살아요. 우리 이렇게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꽃이 예뻐가지고요.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분홍색 꽃 이름이 몰라요. 여러분 꽃 보면서 웃음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해요.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요. 김정옥 건강웃음TV와 여러분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요.
웃음 운동 잠시 한번 하고 다음 영상에서 웃음 치료 운동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늙지 않는 비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절대 늙지 마세요. 네, 그러려면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발바닥 지압을 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발가락도 하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계속 한 막 20번씩 지압을 해주세요. 늙지 않는 비법 10가지 평소 습관만 잘 들여도 늙지 않는 비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매일매일 아래의 방법대로만 해도 나이에 비해 엄청 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칼로리 섭취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아시겠죠? 둘째, 열가에 유리한 음식을 가능한 삼가하고 단순한 재료를 단순하게 조리하여 적당량을 드신다. 셋째, 물을 매일 2000cc 정도 마신다. 물 당연히 자주 잘 마셔야 돼요. 사람다운 체형 유지. 식사 전 30분에 식후 2시간 후에 마신다. 이제 이거는 평균이고요. 식사 전에 적어도 30분 전이란 얘기고 식후에는 2시간 후인데 식후 뭐 1시간 2시간 후까지는 너무 시간이 안 될 경우는 1시간 후에 드셔도 괜찮아요. 1시간 이전에 많이 드시면 안 좋고요. 식후에는 물 그냥 입가심할 정도로만 헹굴 정도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취침 전에 취침 후에는 꼭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2컵을 마시면 더 좋아요. 한 컵이나 2컵. 네 번째, 매일 30분 이상 걷는다. 30분에서 1시간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 운동도 하시고 다 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걷기 운동 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 운동, 걷기 운동, 김정옥 엘빙 건강 TV 걷기 운동 하는 거 보면서 같이 하면 너무 좋습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노화는 다리로부터 온다. 시선은 15도 상단을 보고 걷는다. 고개를 약간 들고 걷는 게 좋고요. 제자리 걷기 하면서 팔 운동을 하면서 힘차게 하시면서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땅을 보고 걸으면 다리가요 벌어진답니다. 여러분 땅을 보고 걷지 마시고 약간 턱을 올려서 15도 이상 올려서 거만하게 보인다 할 정도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힘을 주는데 엄지발가락에 힘을 꼭꼭 주면서 가능하면 집중을 하면서 걸으시면 좋습니다. 5번째, 호흡을 깊게 서서히 고요히 한다. 호흡을 가능하면 이제 신경 써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길게 6초 정도 내쉰다 생각하고 이렇게 천천히 오래 숨을 쉴수록 좋답니다. 6번째,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너무 무리한 운동을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과도한 운동은 수명을 단축한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활성산소, 무리하게 이 걷기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많이 막 몇 시간씩 하는 거는 악 영향을 준답니다. 1시간 정도가 제일 적당하대요. 많으면 한두 시간, 3시간, 4시간 하는 거는요, 오히려 더 안 좋대요. 활성산소, 세포독이 생겨서 세포에 악영향을 끼쳐요. 세포독이 생겨요. 아시겠죠? 걷기 운동 몇 시간씩 하는 거 정말 독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면 한두 시간, 2시간, 아니면 평균 1시간 정도가 최고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을 때는 못해도 30분은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30분이 아니라. 7번째, 즐겁게 살며 보람을 갖는다. 여러분 항상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하시면 즐겁게 살면서 웃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다. 여기 나오네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다.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네,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을 주는 거고, 칭찬해 주는 것도 행복을 주는 거고, 그리고 정말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눠주는 것도 행복을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행복을 주는 것.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항상 웃으면서 사시면 정말 삶을 즐겁게 보람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8번째, 항상 타인과 사귄다. 타인하고도 쉽게 잘 사귈 수 있는 성격. 그렇게 사는 게 좋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타인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다양한 자극이 되어 생명력을 높입니다. 9번째, 적당한 취미 생활을 한다. 몸이 둔하여 움직이기 싫지만 등산, 산책,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하여 유연성을 키우고 두뇌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치매 예방이 도움이 되는 독서, 두뇌 스포츠인 바둑, 힐링 체조, 건강 체조, 당구도 좋겠죠. 등 이런 취미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은 다 좋지만 안 좋은 독이 되는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쪽 손만 쓰는 운동 있죠. 한쪽 팔만 쓰는 운동. 그게요, 내중에는요, 몇십 년 운동하다 보면, 몸이 균형이 틀어져 가지고 병이 돼요. 그래서 한쪽 손만 운동을 한다. 당구나 탁구나,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골프나 한쪽 팔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은 반대팔을 꼭 많이 써줘야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팔을 많이 안 써주면 내중에 다 병이 그대로 온답니다. 그래서 척추도 망가지고 어깨도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한쪽 손만 많이 쓰는 운동을 한다면 반대 손을 같이 쓰는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자신에게 맞는 약재를 구입, 복용한다. 자신에게 맞는 약재를 구입해서 복용한다. 여러 가지 있죠. 식초를 물에 타서 자주 먹으면 혈액이 막히는 증세를, 혈관병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지방 분해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위, 삼항의 물먹기를 몇 개월 실천하면 아침에 누우는 소변의 냄새가 없어지기도 하여 너무너무 좋다고 한다. 네, 물을 정말 있잖아요. 열심히 실천을 잘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다가 설명란에다가 물의 소중함을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사항을 이렇게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늙지 않는 비법 10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저 정열의 빨간 꽃과 함께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글을 함께 하겠습니다. 손지압이나 발끝치기 운동 하시면서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이다. 스스로 자신의 매서운 스승 노릇을 해야 한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가 일단 무언가에 집착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면 그 웅덩이에 갇히고 만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면 그 웅덩이에 갇히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썩기 마련이다.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의 집착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에 집착하면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맑고 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말이 있듯이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내 안에 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청빈, 맑은 가난의 덕이다.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낡은 틀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법정스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버려야 얻는다. 블루베리 나무가 정성 들여 피운 꽃을 버려야 탐스러운 블루베리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도 탐심을 버려야
인생의 고운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을 지고 가기에 우리네 인생이 힘겨운 삶인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우리는 걸어가곤 하죠. 버리면 가볍답니다. 마음도 삶도 모두 가벼워집니다. 탐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평안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선물로 주어진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이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서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좋은 글 중에서 우리 비우는 연습을 하고 살아요. 버리는 연습을 하고 살아요. 마음을 다 비웁시다. 안 좋은 건 다 버립시다. 다음 글은 다른 길은 없다. 유시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없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삶의 현재 위치로 오기까지 많은 빗나간 길들을 걸어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영혼이 절벽에 올라왔음에도 알아야 한다. 그 상처, 그 방황, 그 두려움을, 그 삶의 불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지치고 피곤한 발걸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처럼 성장하지도 못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갖지 못했으리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 외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자기 지나온 그 길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우리들 여행자는 끝없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수많은 모퉁이를 돌아가야 한다. 들리지 않는가? 지금도 그 진리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삶에 끝이 없으며 삶은 끝이 없으며 우리의 영원 불멸한 존재들이라고. 자기 실력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자기 실력에 충실한 것이다. 어거스틴. 세상에서 고정된 것이 없이 항상 변화하고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다는 나라고 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무지를 극복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노예가 아닌 주인의식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지를 극복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노예가 아닌 주인의식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들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나의 행복을 위한 재료로 만들겠습니다. 우하하하하. 이렇게 나의 행복을 위한 재료로 만들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괴로움이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 경험, 법률, 성, 종교, 인종, 생명, 나, 경전, 지식, 윤리, 감정 등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부분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 걱정, 열등감, 경쟁에 빼앗긴 나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나가 있다는 고집, 내 것이라는 고집, 내 의견이 옳다는 고집에서 생겨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감과 의식으로 느끼는 것을 나라고 착각하여 괴로워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나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요. 정말 인성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좋은 글입니다. 제가 가끔 좋은 글들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책에서. 여러분들 정말 책을 좋은 글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읽고 듣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니까 너무 좋죠. 집안일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장미꽃처럼 예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정은 이해하고 사랑은 느낌이다. 사랑을 따르면 우정은 축복을 빌고 우정을 따르면 사랑은 눈물을 흘린다. 우정은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사랑은 꾸미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사랑은 눈물 짓게 하는 것이고 우정은 웃음 짓게 하는 것이다. 우정은 무엇 할까 같이 찾는 것이고 사랑은 조용히 곁에 머무르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 떠날지 불안한 것이며 우정은 항상 옆에 있는 것이다. 우정은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정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며 사랑은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이다. 우정은 만나고 싶을 때 부르는 것이고 사랑은 얼굴 한번 보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정은 편하게 만나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지만 사랑은 어렵게 만나서 고르고 고른 단어로 얘기하는 것이다. 우정은 뒤통수 치면서 장난치는 것이고 사랑은 멀리서 슬쩍 보는 것이다. 우정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사랑은 주는 것이다. 우정은 언제나 느낌표이지만 사랑은 언제나 물음표이다. 우정은 같이 걸어가는 것이고 사랑은 같이
걸어가는 걸 꿈꾸는 것이다. 우정은 어려울 때 알게 되고 사랑은 아침에 눈 뜰 때 알게 된다. 우정은 여러 명과도 같이 하지만 사랑은 오직 한 사람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정은 화를 내다가도 화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화내는 모습까지도 귀엽다고 하는 것이다. 우정은 같이 있을 때 즐거운 것이지만 사랑은 잠깐의 스침에도 며칠간 마음 졸이는 것이다. 우정은 목욕탕에서 등 밀어주는 것이지만 사랑은 손 한 번 잡는 것에도 가슴이 요동치는 것이다. 우정은 쉽게 빨리 이루어져도 오래 가지만 사랑은 오랜 기간 어렵게 이루어져도 항상 위태롭다. 도움을 줄 때 우정은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이다. 죽음 앞에서 우정은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며 사랑은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돈복도 자식복도 없어 혹시 이런 한탄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수많은 복을 바라며 삽니다. 잘 살기를 바라고 호의호식하기를 바라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 잘 살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 얻기를 바라고 사람의 바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말처럼 자기가 가진 마음만큼 더도 덜도 아닌 그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는 모양이 자기 마음의 표상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근면함을 가지고 있으면 근면하게 살 것이고 자기 마음에 게으름이 있으면 게으르게 살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사람의 마음과 잘 조화하면 잘 될 것이고 융통성이 없으면 잘 안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 상대를 대하는 것,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에 복을 가진 자가 잘 살고 행복할 것입니다. 마음에 복이 있어야 복이 있는 법입니다. 사람이 복이 없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복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여러분? 시청자님. 그래서 자기 마음에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잘 된다. 나는 점점 더 좋아진다. 이렇게 무조건 긍정어를 많이 내 입으로 하시면 그대로 그 말하는 대로 다 미래가 이루어진답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야. 나는 무조건 꼭 성공할 거야. 나는 꼭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하면서 잘 살겠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그러면요. 정말 잘 살게 운이 그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글이 마음에 복이 있어야 복이 있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 말하는 이 입에서 항상 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복을 짓는 삶을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웃음 연습하고 미소 짓는 습관을 지으시고 박장대소 웃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정말 복 있는 관상으로 바뀌고 내 마음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니까 항상 여러분 복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복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웃음 연습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복바가지 하면 이렇게 탁 복 있는 관상으로 바뀌잖아요. 아이 키키 한번 웃어볼게요. 아이 키키 이렇게 웃는 연습하면서 사시고 항상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참 복이 많아. 나는 정말 복이 많아. 이렇게 항상 입버릇처럼 말을 하고 삽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 아시겠죠? 여러분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해주신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 읽은 것도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정보를 얻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자주 읽고 듣고 할 때 내 뇌가 트이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독서가 이 뇌 건강에도 아주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글을 자주 읽어드립니다. 운동도 하고 웃음치료 운동도 하고 엘빈 건강 운동도 하고 건강 정보도 여러분께 함께 공유합니다. 잘했지요, 여러분. 와우, 영종도에서 저 석양을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와우, 정말 기특해요. 제가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했다는 게 행운이었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꽃은 계망초 꽃입니다. 이 계망초 꽃의 꽃말은 화해라고 합니다. 계망초 꽃 시골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했는데 그 나무를 안 먹었던 게 너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정말 나물이 맛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올렸었는데 보셨나 몰라요. 효능 정말 좋습니다. 계망초 만나면 드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날아온 좋은 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글들을 항상 보내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합니다. 제목 실망과 고민이 교차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혼자 끌어안고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괴로워한 적이 있지요. 마음의 이상과 눈앞의 현실에서 어느 쪽을 택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현실로 돌아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적이 있지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당장 사과 전화를 하고 싶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끝내 전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마음에 많이 쌓여 있지요. 잠자리에 들면서 바로 이거야.
싶은 기막힌 실마리를 찾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것이 너무나 가벼워 다시 무거운 현실의 짐을 지고 집을 나선 적이 있지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 될까 염려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면서 사랑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나의 이기심에 몸소리친 적이 있지요. 내 주변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좋은 점만 보자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그 사람은 하고 속은데는 제 자신에 실망한 적이 있지요. 누군가를 믿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한 발짝 내디딜 적마다 의심이 생겨 나중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 나를 의심한 적이 있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고 아무리 반짝여도 어둠에 갇히지 않는 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내일, 눈 좋을 때 예쁜 것 많이 보고 귀 잘 들릴 때 좋은 음악, 좋은 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치아가 좋을 때 맛난 것 잘 드시고 가슴 떨릴 때 사랑도 많이 하고 다리 건강할 때 여행도 한 번이라도 더 가고 부지런히 다니자. 건강할 때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 지키자. 건강할 때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 챙기자. 오늘도 해 뜨는 아침부터 달 뜨는 밤까지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용평에 가는 것부터 쭉 배나무 행사하는 데서 중간중간 촬영한 거 제가 올리면서 갈 때 석양까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좋은 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 지압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일어서서 걷기 운동하면서 크게 틀어놓고 하셔도 되고 걷기 운동하면서 손 지압 하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깍지 운동, 깍지 박수 하시면서 하면 속 근육이 발달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씨, 말씀, 말투. 등산 모임이 있는 날에 한 친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봐야 한답니다. 그 사정을 모를 리 없지만 유독 한 친구가 버럭 소리를 냅니다. 그 친구 왜 그리 살아? 그러니 허구한 날 붙잡혀 살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자넨 손자가 지방에 있지? 옆에 있어봐. 똑같아. 손자 양육이 논쟁으로 커집니다. 난 처음부터 선언했어. 내가 애를 보면 성을 간다. 못생긴 남자와는 절대 결혼 않는다. 는 처녀. 난 죽어도 요양원에 안 간다고 한 선배. 딱 100세까지만 살 거야. 호언했던 대학 동기. 그런데 어쩌나 다 헛맹세가 됐으니까요. 여자는 못생긴 남자와 천생연분을 맺고 선배는 치매가 들어 일찌감치 요양원으로 향했지요.
100세를 장담할 만큼 건강했던 친구는 9수에 걸려 69세의 심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갔네요. 나이 들면 갖춰야 할 덕목이 절제입니다. 삶에 고루 적용되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조심하라는 뜻이 있지요. 절제, 조심. 무엇보다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둘인데 비해 말하는 입은 하나뿐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내뱉는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지만 죽이는 말도 많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누구는 복이 되는 말을 하고 누구는 독이 되는 말을 합니다. 나는 독이 되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는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깨달습니다. 황창현 신부가 말하는 말의 세 부류도 같습니다. 말씨, 말씀, 말투가 그것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 말씨,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 말씀, 말을 던지는 사람, 말투. 있는 것처럼 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과 다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이 감동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지요. 말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씩씩하고 멋지구나. 넌 앞으로 장군이 되겠다. 넌 말을 잘하니까 변호사가 되겠구나. 이렇듯 말에 복을 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언어 습관은 말씨를 잘 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하철에서 중년 여인이 경로석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쩜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입니다. 다음 역에서 아주머니가 내리기 무섭게 그냥 고우시네요 하면 좋잖아. 늙은 거 누가 몰라?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프랑스 작가 장자크 상페는 자신의 책 뉴욕 스케치에서 뉴요커들의 긍정적인 말버릇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뻔한 이야기인데도 습관처럼 상대의 말꼬리에 감탄사를 붙이고 물음표를 달아줍니다. 이는 내 말에 관심을 갖는다는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서로의 삶과 이야기를 격려해주는 말 효과를 높입니다. 이를테면 누가 이번에 터키를 다녀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좋은 곳이죠. 나는 2번 가봤어요. 이렇게 말을 받으면 일단 주춤하게 됩니다. 이럴 때 뉴요커들은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요? 어머 좋았겠다. 일정은 어땠어요? 말머리를 계속 상대에게 돌려줍니다. 얼쑤 같은 추임새로 상대를 신나게 해주는 뉴요커의 말 습관이 좋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느낌표와 물음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요? 자기를 앞세운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의 말에
이러한 부호를 찍어주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도 내가 한 말을 돌아보면서 느낌표와 물음표가 인색했음을 깨닫습니다. 내 말에 감탄하며 나의 감정과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만큼 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이란 닦을수록 빛나고 향기가 납니다. 말할 때도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말을 나눌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두라고 합니다. 적어도 실언이나 허언 같은 말실수는 막아야 하니까요. 실언이나 허언 같은 말실수는 막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덤으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 말을 이쁘게 하세요. 복 들어오는 말만 하시네요. 이렇게 정말 복이 되는 말만 우리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와우, 너무너무 멋있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거 계속 보고 싶어요. 보고 있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좋죠? 반가워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제가 금을 주고 이 동영상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힐링하면서 행복해져야 돼요. 아셨죠? 행복해지는 주문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다음에 재창을 해주세요. 하나,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해. 둘, 사랑합니다. 셋, 고맙습니다. 넷, 당신이 최고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시청자님이 최고이십니다. 오늘도 시청자님들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운동도 하시고 웃음꽃이 피는 날 되시면 여러분 최고의 날 되시고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요 재밌는 유머를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잘 애워서 다른 데 가서 공유하세요. 와우, 오, 저 파란 바다 너무 멋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꼽치기를 하시면서 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면 뇌가요 아주 건강해지거든요. 골프장에서 생긴 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성 골퍼 둘이 골프 라운딩 하던 중에 다른 팀의 남자를 공으로 슝 맞히고 말았어요. 깜짝 놀라 뛰어가 보니 남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두 손을 가랑이 사이에 놓고 뒹굴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요, 물리치료사거든요. 직접 봐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발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골퍼가 제발 사양하지 마세요. 제가요 물리치료사거든요. 제가 치료해드리면 금방 나으실 수 있다니까요. 여전히 그 남자는 두 손을 가랑이 사이에 놓고 잔뜩 찌푸린 얼굴로 사내가 마지못해 그러라고 했어요. 상냥한 표정으로 남자에게 여자가 다가가서 여자는 사내의 그곳을 정성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사지한 뒤 여자가 물었어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 예, 기분은 너무 좋은데 공에 맞은 이 손가락은 계속 아파요. 손가락이 맞아서 가랑이 사이에다가요 끼놓고 그렇게 웃었는데 아파했는데 세상에. 어머나, 근데 여성 골프는 가랑이가 맞은 줄 알고 그것이 맞은 줄 알고 그거를 계속 주물렀답니다. 이렇게 웃을 때는 같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신 분은 잘, 이렇게 구독자님들은 잘 웃으셨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잘 안 웃으세요. 그러니까 배에다 힘주고 다시 한번 웃어봐요. 박수 치면서. 아유, 세상에. 여자가 그거를 만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남자도 되게 웃긴 사람이라니까요, 글쎄. 아이고, 웃자고 제가 공유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행복해지시죠? 이런 웃긴 일이 없어도 여러분 행복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뭐냐고요? 처음 보신 분들 몰라서 질문합니다. 일부러 억지로 웃어도 행복해져요, 여러분. 항상 아하하하하 하면서 하고 박수 치면서 하고 김정우 건강웃음 TV와 함께 하세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주문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해. 행복을 부르는 주문. 오늘도 행복한 날, 행복이 샘솟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부르는 주문 함께 합니다. 지압하시면서 해보세요. 손이나 발 지압을 하시면 여러분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온몸이 피로도 풀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원할 때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온다면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라. 우리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태양과 떠다니는 구름과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수 있다.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라. 원한다면 시간을 내어 바다를 보러 가라. 산을 오르라. 호숫가를 산책하라. 매번의 식사에 감사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없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마치 마음은 버릇없는 아이처럼 한동안 투정 부리며 반항할 것이다. 한동안은 그 마음을 대하기가 고단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이의 투정은 사라지고 새로운 습관을 따르게 된다.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른다.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과 같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면서 보니까 또 감사하지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유튜브 방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네이버 방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행복은 한 집에 삽니다. 감사하면 미소가 져집니다. 감사하면 웃음이 참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매일 웃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는 복을 짓는 삶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5초만 한번 웃음 연습해보세요. 입을 열고 시작.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만 해도 기분이요 확실히 좋아져요. 이렇게 입을 활짝 열고 웃는 표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에 없어야 할 10가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인님께서 저에게 보내오신 글을 공유합니다. 1. 비난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비난은 난파선의 밑창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2. 욕설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욕설은 밥에 흙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3.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원망은 잘 끓는 국에다 찬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4. 속임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들 간의 속임수를 쓰는 것은 자라는 나무의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5. 폭력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들 간의 폭력은 인물을 흐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6. 고집이 없어야 합니다. 지나친 고집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과 같습니다. 7.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비밀은 가정을 파괴시킬 희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8. 시기가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시기는 야간에 등을 켜지 않는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9.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은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10.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계산은 도배지에다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글 중에서 정말
중요한 십계명인 것 같아요. 가족의 십계명. 시청자님은 어떠세요? 너무너무 감동 먹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저한테 감동 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 올려드릴게요. 정말 좋은 글 있으면 이 전화번호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할수록 좋잖아요. 전 좋은 것은 다 전하고 싶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모를 때부터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돈으로는 다 못 나눠줘도 좋은 거가 있으면 다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보같이 사는 것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글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휴식하시면서 감상해 보세요. 예쁜 목소리 들으면서 네, 아름다운 정말 설경 정말 멋있어서 함께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글을 그대에게.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군요.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사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을 곱게 포장했습니다.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 사랑이니까 무엇이든지 나누면 작아지는 게 이치지만 그대의 그리움은 왜 자꾸 많아집니까? 아니, 왜 더 깊어집니까? 마음의 요술? 사랑이란 눈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마음이 부리는 요술. 좋아하는 꽃.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내 가슴에 활짝 핀 그대라는 꽃입니다. 지지 않고 늘 피어있는 호수. 그대 보내고 난 뒤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덤덤하게 지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잔잔한 호수처럼 보였어도 호수에 담긴 물이 내 그리움인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대의 눈물 한 방울은 내 가슴에 한 바가지 눈물이 되고 그대의 눈물 한 줄기는 내 가슴에 한가득 냇물이 되어 흐릅니다. 자전거 바퀴. 앞으로 가면 가는 만큼 따라오고 물러서면 물러선 만큼 뒷걸음질 치고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는 내 안에 머물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늘 나를 지켜주는 그대를 닮았군요. 옛 길에서 낮에 왔다가 그대 걷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싶어 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작바작 발자국을 딛고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대의 추억 속에 있었나 봅니다. 라일락 향기를 늘 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대 곁에 라일락 한 그루를 심어두고 그대 생각할 때마다 향기가 묻어오게 하는 것. 노을. 나는 아직 내 가슴을 태우던 노을을 기억합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옮겨 붙어 타들어 가던 노을. 그립다 보면, 그대 생각하다 보면 꽃대에도 얼굴이 있고 나무 줄기에도 얼굴이 있고 그리워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얼굴로 보이나 봅니다. 슬픈 영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영화는 그대를 만나다 깨는 꿈입니다. 내 안에 항아리처럼 생긴 내 안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들을 다 담고도 남는 그대의 그리움이 있고 생각할수록 책장에 많은 책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내 안의 그리움도 꺼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더 그리운 게 사랑이니까요. 입속에 담긴 말, 내 입속의 말들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말을 되뇌입니다. 생각할수록 더 그리운 게 사랑이니까요. 윤보영. 만날수록 편안한 사람. 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대를 만나면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대는 내 삶에 잔잔히 사랑이 흐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대를 기다리고만 있어도 좋고 만나면 오랫동안 같이 속삭이고만 싶습니다. 마주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고 영화를 보아도 좋고 한 잔의 커피에도 행복해지고 거리를 같이 걸어도 편한 사람입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듯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부담을 주지 않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을 짓게 하고 만나면 편안한 마음에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잊도록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그대는 순하고 착해 내 남은 사랑을 다 쏟아 사랑하고픈 사람. 나의 소중한 꿈을 이루게 해주기에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합니다. 그대는 내 삶에 잔잔한 정겨움이 흐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안다고 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멋진 사람입니다. 소중한 당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날마다 웃고 사는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혹시 누가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얼른 예 하고 대답하세요. 대답하는 순간 당신에게 행복 하나가 추가될 테니까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행복해지는 주문 한번 또 해볼게요. 첫째,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해. 둘째, 사랑합니다. 셋째, 고맙습니다. 넷째, 당신이 최고예요. 이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그러면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집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도 저절로 나오고 웃음이 절로 나와서 내 몸이 항상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웃음도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자,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이 참 중요하죠. 김정옥 강사와 시청자님의 만남도 너무나 소중한 만남입니다. 건강의 운명이 바뀌는 만남입니다. 김정옥 건강웃음TV 구독하시면 이론도 안 나오는데 구독 꾹 누르시고 복 받으시고요. 평생토록 건강복 행복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살면서 어느 때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인 정채봉 씨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글에서 만남의 유형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 생선과 같은 만남. 2. 꽃송이와 같은 만남. 3. 건전지와 같은 만남. 4. 지우개와 같은 만남. 5. 손수건과 같은 만남.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 중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이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으로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인데,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으로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인데,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하늘이 주신 홍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보다 더 큰 복이 홍복입니다. 넓으로 홍자예요. 네, 그래서 홍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옥 건강웃음TV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청자님들하고 한 명이든
뭐 100만 명이든 정말 제 방송을 보고 건강해지고 웃음을 알게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제 목표는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모두 다 건강해지는 그런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생명을 살리고 인재를 키웁니다. 인간은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지만 좋은 만남을 통한 행복을 누리시기 위하여서는 상대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친구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은 아름답고 넉넉하며 사랑이 넘치도록 힘들이시고 노력하십시오. 행복이 목전에서 목 놓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인 글이죠. 많이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감동받아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글들을 지인들께 공유해서 복을 많이 전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복을 많이 받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 1원도 안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요 50대인데도 돈 나가는 줄 알고 아까워서 못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누른다 해서 절대 돈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르시고 평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려면 저와 함께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웃음 치료 운동 함께 하세요. 그래서 독소도 제거하고 암세포도 제거하고 행복하게 우리 살자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I love you. 3.1절 102주년 기념하는 날이네요. 해년마다 3.1절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못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그래서 감사하면서 유관순 열사님께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명약 이시영 박사님 강의 중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스셀리 의학 박사님 얘기를 토대로 해서 강의 때도 많이 얘기하고 저도 감사하면서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영 박사님께서 강의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 대가하면 누구입니까? 한스 셀리 뇌분비학자라는 분을 듭니다.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분인데 이분이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대학에 있어서 정말 아주 감동적인 강연을 드렸습니다. 하버드 강당에는 100발의 노 교수들이 빽빽히 들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도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웬 학생이 길을 막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은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appreciation 하고 쓱 조용히 내려가십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장례는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appreciation 감사하며 살라.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습니다.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에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도 종교인 나름이죠.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죠.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미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참으로 편안하고 마음이 그저 평온하면서 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러는 순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 건강체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것이 인간을 그저 편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이른 봄부터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에게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가끔 길에서 저의 동년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동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보, 노형, 당신이 용케 살아남았구려. 이렇게 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고 싶고 그렇게 고마운 것입니다. 동지의 같은 느낌이 듭니다. 힘든 세월을 우리는 참으로 땀 흘려가며 죽으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프랑스 작가 질 르나르 기도문을 꼭 외웁니다. 이분은 홍당무를 지은 작가입니다. 신체가 허약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질 르나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도 저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몸에 한없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내 발로 이렇게 대지를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이 제일 고생하니까 저는 아침에 제 발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을 주무르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발을 주무르면서 내 발에게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몸에도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지천에 널린 것이 감사뿐입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강의였습니다. 정말 저는 동감합니다. 저는 한스셀리 뇌분비학자의 이야기를 마르고 닳도록 수도 없이 자주 합니다. 그 감사하며 살라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정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시영 박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의 주문하시고 발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매일 이렇게 연습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어플리시에이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와우, 영종도에서 저 석양을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와우, 정말 기특해요. 제가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했다는 게 행운이었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꽃은 계망초 꽃입니다. 이 계망초 꽃의 꽃말은 화해라고 합니다. 계망초 꽃 시골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했는데 그 나무를 안 먹었던 게 너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정말 나물이 맛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올렸었는데 보셨나 몰라요. 효능 정말 좋습니다. 계망초 만나면 드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날아온 좋은 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글들을 항상 보내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합니다. 제목 실망과 고민이 교차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혼자 끌어안고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괴로워한 적이 있지요. 마음의 이상과 눈앞의 현실에서 어느 쪽을 택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현실로 돌아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적이 있지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당장 사과 전화를 하고 싶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끝내 전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마음에 많이 쌓여 있지요. 잠자리에 들면서 바로 이거야 싶은 기막힌 실마리를 찾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것이 너무나 가벼워 다시 무거운 현실의 짐을 지고 집을 나선 적이 있지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 될까 염려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면서 사랑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나의 이기심에 몸서리친 적이 있지요. 내 주변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좋은 점만 보자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그 사람은 하고 속은데는 제 자신에 실망한 적이 있지요. 누군가를 믿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한 발짝 내디딜 적마다 의심이 생겨 나중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 나를 의심한 적이 있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고 아무리 반짝여도 어둠에 갇히지 않는 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실망과 고민이 교차할 때, 이럴 때 이 글을 들으면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읽으니까 공감이 많이 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정말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다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고 웃으면서 살자고요. 여러분 웃으면서 살자고요. 아셨죠?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요. 김정욱 엘빈 건강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면서 보니까 또 감사하지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유튜브 방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네이버 방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행복은 한 집에 삽니다. 감사하면 미소가 져집니다. 감사하면 웃음이 참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매일 웃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는 복을 짓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